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팝트리. 안녕하세요. 탁월한 K예요. 전 당연히 컨셉이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반전이네요. 다양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악플 아닌 첩불로 기억해주세요. 최최 누누. 네, 저희가 악플을 선물 드린다는 말을 해드렸는데 이게 컨셉인 줄 알았다는 댓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오프닝에 소개했습니다. 그래, 컨셉인 정말 줄 알았다. 누나들은 매일매일 이 생각을 합니다. 넌 가끔 누나 생각이 나지? 이게 무슨 시 같지만요, 매일 그러네요. 우리 동생들 생각에 누나들은 동생 생각에 한이 없는데 동생들은 월수금만 누나 생각을 해요. 좀 많이 낮았잖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그것도 억지로 만들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서운해요? 그러지 말아요. 사랑은 서운한 거 없이 그냥 저도 좋은 거니까. 거짓말하니까 우리 성파가 되는구나. 우리 동생들을 위해 누나들은 한없는 레슨가로 동생들만 마음에 담고 달리니까 그냥 보자고요. 네, 캐리 누나가 그러자니까 안 받아도 주기만 하고 동생들 편만 들어주는 걸로 오늘도 까고 탈탈 털어보는 그 남자의 속마음. 까탈람 출발. 개새끼. 오우 세다. 처음부터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뿐인 동생을 생각하면 드는 생각입니다. 어쩜 저럴까. 동생은 지금 딱 30, 꽉 찬 30. 저희 엄마와 저는 저희 엄마는 저와 동생 둘 데리고 폭력이 심하던 아빠와 저 중학교 때 이혼해서 저희 기름에 여태 혼자 사십니다. 수절 과부라는 말이 있었다고 예전 같으면 열려문이라도 세우고도 남았다고 매일 웃으면서 농담하시지는 어머니지만 저는 압니다. 엄마 마음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커서 남자는 그림자도 싫어하시는걸요. 부모님의 이혼을 동생은 초등학교 때 겪어서 저보다 좀 더 상처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합니다. 제가 아는 한 동생은 지금 2년째 방에서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고시 공부한다고 신림동에서 살다가 들어온 게 2년 전인데 워낙 말수가 적고 저나 동생 둘 다 아버지의 폭력의 상처로 얼룩져서 있긴 하지만 나이 30 먹은 남자놈이 한 번도 돈을 벌어본 경력이 없이 엄마가 버는 돈에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은 방 3개인 집에서 함께 살아도 얼굴 한번 볼 수 없고 저 나오고 싶을 때 나옵니다. 나 웃겼어 잠깐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쳐나와. 한 번은 집에서 두꺼비 집이 내려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방 밖을 나와서 어슬렁거린 걸 보니까 컴퓨터가 안 나와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사고 안 치는 게 어디냐. 집에만 있지만 그래도 엄마 속을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아니 다행일 게 따로 있죠. 엄마 이제 늙어서 혼자 벌어 생활하시기도 빠듯한데 저 개새끼는 지가 뭘 하려는지 노력도 안 하고 알바 일주일 갔다가 하기 싫다고 쳐 들어옵니다. 이제는 아무데도 안 나가고 칩거 중인데 저 개새끼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니 니네 집 개새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나이 때 다 저러는 게 남자인가요? 고시 공부하다 집에 들어온 지 2년 동안 방 밖에도 안 나오고 경제 활동은커녕 가족과도 단절한 채 칩거 중인 제 동생 왜 저러는지 좀 그만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위로받는 일입니다. 저는 누나들처럼 맘착한 누나 아닙니다. 언젠가 저 개새끼를 제가 두들겨 패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냥 해야지. 그냥 패. 이거 저기 말로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 네, 제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봤다기보단 TV에서 봤어요. 네. TV에서 영화에서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영화가 아니라 그거였었어. 그 다큐멘터리 제가 한국말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개콘이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의 농담은 개콘에서 많이 좀 나간 거고
그리고 말 또박또박하는 건 뉴스데스크였고 시사 많이 하는 건 그것이 알고 싶다였었어요. 그거를 정말 여러분 몇 년째 정도 했어요. 여러분 저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가끔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누나들 생각을 하지만 저는 매일 누나 저기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캐리 누나는 가끔 한국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캐리 누나는 한국말을 항상 반도 못 알아들어요. 발음만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일생은 TV가 아니거든요. 발음만 좋은 거야. 아 근데 어. 그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음, 있었거든요. 저게 그때도 무슨 솔루션 해주는 거였었어요. 아침 무슨 뭐였는데 그날따라 뭐에 일찍 일어나고선 켰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기서 뭐였냐면 그러니까 단절이 된 상태에서 그 남자 이 남동생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막 집어 던지고 욕도 하고 막 부시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인이 그랬대잖아. 음. 사고 안 치는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막 되게 심하고 그리고 막 엄마를 때리고 막 별의별 그런 케이스가 그런 걸 봤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딱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동생이 지금 하는 결과를 봤을 때는 누나 입장에서는 저런 개새끼가 따로 없고 어떻게 저 나이 처먹었는데 엄마에 대한 배려도 없고 저 인간이 왜 저래라고 하겠지만 저는 되게 마음의 병이 많이 든 이건 많이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면 칩거라는 건 정말 방 안에서 밖을 안 나간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지?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러니까 지금 고시 공부를 하다가 2년 있다 온지 2년 됐잖아요. 근데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게 안 된 거잖아. 안 된 거라서 들어왔겠지 포기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그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뭘 해도 될 수가 없어. 난 못하는구나라는 자기 비하가 컸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비하가 아니고 비하 맞죠? 근데 빨리 그만뒀네요. 고시공부가 어떤 고시공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이런 저기 많이 하니까 공무원 시험 아니었을까? 공무원 시험이든 뭐 법 준비든 빨리 그만뒀네. 30에 만약에 28에 그만둔 거거든요. 28에 지금. 그만뒀지. 일찍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거리도 4년 6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찍 포기했네. 에휴, 그래도 지금 근데 그렇게 나이가 되면 또 남자들도 그런 게 있대요. 20대 때부터 뭐 일찍 대학 나와서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30이 이 남동생에게는 우리가 봤을 땐 되게 그 나이면 충분히 뭐를 새롭게 시작하고 남을 나이야. 어우 그 나이가 얼마나 좋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남동생이 지금 처해진 입장에서는 맞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거지. 할 수 없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때라는 거지. 그렇게 30이 된 거야. 아무것도 자기 느낌으로는 아주 작은 거라도 이뤄놓지 못한 채. 이런 사람들을 주변으로, 그러니까 방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누나 맘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가 지금 아빠 폭력으로부터 지금 세 식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때 자기도 폭력을 겪었고 엄마도 겪었고 아기도 겪었을 거 아니야, 동생도. 근데 그래도 엄마나 나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근데 누나와 폭력을 동생은 너만 겪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라는 마음인 그런데 거지. 누나와 동생은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가 다를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원래- 누나는 잘 이겨내고 있는 밝은 성격이면 이 사람은 반대로 되게 내성적인 성격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조성희 대표라고. 들어본 것 같아. 조성희 대표라고 저는 그 친구를 딱 처음 만나고 되게 놀랐어요. 왜요? 책을 썼다고 주는데 책 내용이 보니까 아버지와 엄마의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폭력 때문에 아이가 거의 막 돈 빌리러 다니고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다니고 엄마 때리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옆집 가가지고 근데 신고라도 할 수 있었네. 옆집 가가지고 저기 맞은 엄마 끌고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디 소설에나 볼 법한 내용의 책인데 그 책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본인의 첫 책인 거야. 근데 이 친구의 그 뭐지? 직업이 뭐였냐면 영어 교사예요. 한국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는데 영어. 그때 말해줬던. 그때 내가 보여줬던. 그 친구인데 나는 그 친구를 알게 되고 그 사연을 읽고 나서 이 친구 그래도 정말 너무 대단하다. 왜냐면 아버지의 폭력의 정도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피 흘리고 다리 끌고 막 골목을 다니니까 온 동네 식구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를 걷어먹였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성장하고 성공해서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도 하고 지금은 폭력을 쓰지 않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강자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 드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겠죠. 뭐 그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 없는 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유 없는 것도 있긴 하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자기가 버텨내고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그 친구는 매번 막 그 기간을 정해놓고 막 몸 만들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빨을 깎게 물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온 시련이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주변에 이제 제 동생도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근데 제 동생 하늘나라 갈 때 제가 이제 후회를 되게 많이 하는 게 그때 노란 플레지아를 들고 찾아왔을 때가 그 얘기를 하려고 왔었던 거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가고 나서. 근데 그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들한테 죽으려고 이렇게 뭐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운 가지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되게 나쁜 짓이에요. 그 상처난 데다 소금 뿌려서 비비는 것과 똑같아.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 수가 없는 없으니까. 거야. 근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이 사람을 성심성의껏 돌보질 않아요. 나는 이를테면 잠재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영화에서 보면 그 정신병자들이 낫는 방법은 정신병원에 가는 거고 상담을 받으면 막 치료해가지고 낫고 이런 영화를 봤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을 들어가도 그거를 그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적극 권하지도 않고 상담하러 가면 그냥 오늘 어떠세요? 뭐 이런. 그것만 묻다가 오고 치료 받았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나한테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다녀봐 했는데 다니다가 그 사람이 나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우울증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너무 적어요.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신과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무슨 한국은 약간 정신과 상담 자체가 무슨 자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어딘가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또 다른 카운슬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담원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제가 두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얘기를 되게 웃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되게 화가 나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저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사람 욕을 다 해요. 아니야? 맞아. 나 욕 다 해. 욕을 하는데 하나님한테만 한다고. 그 이유는 나도 인간이니까 욕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면 내가 크리스천이 뭐 저 모양에 이럴까봐 그 사람한테 욕을 못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저 새끼는 왜 저 모양일까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동생이 사연 보내준 동생이 우리한테 기도를 했네. 근데 우리한테 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똑같이 그렇지만 이제 저도 상담을 받으러 갔었단 말이에요. 진짜 의사한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저희 엄마 아빠한테 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놀라셨었어요. 네가 왜 정신과를 왜 가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단이 가면 우울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밝아 보이고 항상 업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우울증 같은 게 없어라고 하는데 반대로 저는 혼자 있을 때 나락으로 빠지는 되게 그런 답답한 누가 있으면 마음.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있으면 연기를 하니까 밝은 척. 가면을 쓰는 거구나. 누가 있으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그 연예인들도 되게 많고. 그 외에 한참 활동하시던 단발머리 그 행복 전도사라고 계셨어요. 그분도 가면 우울증인 거예요. 가면 우울증일 거예요.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동생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있는 없는 우울증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우선 방 안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 사실 멀쩡한 사람을 방 안에 두잖아? 그럼 어떻게 기어 나와? 근데 이거 안 나온다라는 건 본인이 스스로 게을러서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건 되게 능력자인 것 같아. 집에서 뭘 하지 이게? 그러니까 방밖에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나 한 3일은 있더라고요 내가. 3일 힘들어. 3일은 화장실만 해주면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 3일보다 지나가면 내가 미쳐서 죽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 기억 나시죠? 저기 애기 그거 하려고 시험관 했을 때 그거 왜 하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전 침대에만 있었을 때도 침대를 빙글빙글 머리를 돌려가면서
그 전화 받기 싫다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에 수단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 무료해서 거기 있을 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TV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잠을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이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상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함부로 동생한테 말하는 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거고 정상이 아니면 병원을 보내야 돼?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병원도 동생 안갈 자체가 거란 안 나오니까 말이에요. 상담사 요즘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아, 그 진짜? TV에서는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뭐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난 걸 그런 거 봤어.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 남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렸을 때니까 음.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맞는 모습을 봤다던가 그러면서 본인이 남자이면서 아빠의 남자인 그런 모습이 싫었을 수도 지켜주지 있고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어. 그것도 있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보다 저 맞는 게 싫고 엄마를 우리 같이 도망가 뭐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아마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려도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약간 죄책감도 더 맞아. 있고 근데 더 거기다가 어리기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도 거기다 경제적으로라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고시고무도 하고 그것도 해도 잘 안 안 됐으니 되니까. 이 남동생에게는 현재가 투 스트라이크일 수도 있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2년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었어. 예, 예. 2개월 정도가 돼도 이건 큰일인데. 어쩌지? 어떻게 해야 이거는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사연분의 여동생이 정말 이거는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들겨 패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짜 30살 남자애를 어차피 패다가 내가 맞을 거니까. 근데 뭔가 그거지. 엄마는 아들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누나는 저 새끼를 죽여버리고 저 새끼가 왜 저러지? 화가 나서 안 건드리는 상태인데. 근데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 있는 애한테 폭력을 가는 건 아니 아닌 진짜 것 때리라는 같아. 게 아니라 네. 뭔가 근데 일을 좀 벌려서 그 말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연 보내준 우리 동생이 동생이 왜 저럴지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날 거예요. 화 나지.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그리고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아마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이렇게 뒷받침하거나 이러는 걸 볼 때마다 화가 버럭버럭 날 누나랑 거예요. 엄마가 하나 봐.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동생이 환자라는 걸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환자라는 걸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 아 쟤는 지금 뇌 한쪽이 없구나라는 환자.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뇌암 판정 이런 거 받으면 막 멀쩡한데도 막 우리 애기 어떡해. 너 죽으면 안 돼. 막 넌 있어야 돼. 막 이러는 거 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속에다가 쟤는 뇌암 판정을 받은 애다라고 머리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방에 살아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리셋을 해. 그런 다음부터 동생을 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비슷하진 않은데 엄마가 혼자서 그 경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는 엄마. 근데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자폐라기까지는 좀 그런데 학교에서도 약간 왕따를 당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도 군대에서 되게 큰 사건이 있고 막 이러니까 사회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엄마가 두려운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자기가 케어하는 게 차라리 쉽지. 차라리 쉽지. 밖으로 내놓으니까 밖으로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애가 상처받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돈은 내가 벌게 해가지고 엄마랑 아들이랑 단둘이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역할이든 일방적인 관계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러다가 아들 계속 저렇게 늙고 언니도 그렇게 계속 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자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밖에만 나가면 뭔가 상처를 너무 받아갖고 들어와서 본인한테도 너무 힘들게 하고 뭐 지금은 취업 자리도 없는 상태니까 뭐 치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게 자기 마음에 안정이 든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대. 친구 한번 만나러 가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지새우는 거야. 근데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제대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커지고 애가 받는 상처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 다녀와서는 병원도 계속 다녔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 또 친구들한테 뭔가 이게 되고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요즘은 차라리 자기는 그렇대요. 그냥 집에 있는 게 마음 편하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 병원 잘 안 가요. 병원 가면 병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병원 잘 안 가는데 정신과는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까놓고 있으면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병원 정신과의 의료 체계가 좀 더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좋아지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도 라디오 오면서 듣는 수면 장애 환자가 3배를 급증했대요. 그거 되게 사회가 불안한 거거든요. 되게 힘든 거거든요. 수면장 사람들 되게 우습게 보는데 어우. 저 예전에 근데 그 수면장애에 대해서 박용호 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잠을 못 자서 수면제라도 먹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이 박용호 원장님 방송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람이 하루 이틀 안 잔다고 안 죽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지금 며칠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말고 아예 그냥 날만 새라는 거야. 새. 언젠간 자겠지. 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새. 그리고 마음 불편해하지 마. 그럼 다시 자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초조해하면서 나의 뇌가 더 예민해지면서 더 잠을 못 잘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제가 나는. 푸켓에서 그거 해봤거든요. 계속 잠이 안 와? 하루에 6시간 운동을 하는데 한 달 내내 못 잤어요. 이거는 내일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야지라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깨어 있어. 계속. 혹시 시차 적응을 한 달 한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시차 적응이 2시간밖에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운동을 너무 안 하다가 운동을 하니까 몸이 막 활성화되고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업이 됐구나. 너무, 아드레날린이 확 분출된 거구나. 그걸 적응하기가 몸이 힘드니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든 세포가 깨어난다는 그럴까? 그래갖고 딱 한 달 반쯤 됐을 때 김경란 아나운서가 놀러를 왔다 갔어요. 맞아. 봤어. 그래서 친구가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거야. 그때 잠을 잤구나. 그때 와인 먹고 잠잤죠. 혹시 그거 아니야?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겁나서? 전혀 거기 되게 안전했어요. 근데 제가 겪은 건 그거였죠. 패티김 선생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선생님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진짜 밉다 이랬어요. 왜? 그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 근데 난 차만 타면 자요. 왜냐면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자면 멀미라거든. 나도. 그래서 멀미해. 자는 스타일인데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패티김 선생님이 그게 있어요.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밖에 못 자는 스타일이었어. 완전 그거는 그거 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성. 너무 근데 이 불면증 환자들이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피곤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박용호 원장님은 아마 우리 캐리 누나는 잠깐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라고 했겠지만 진짜 만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힘들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맞아. 머리가 안 돌아가고. 제가 요즘에 그 낮가반 바뀌었잖아요. 저는 해외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아침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일찍 자려고 지금 노력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진짜 이게 바뀌고 막 그러면 다음 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멍하니 있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눈이 팍 띄어. 진짜 사람 할 짓 못 돼요. 사람 진짜 할 짓 못 돼요. 너무 힘들어. 저는 진짜 불면증 한번 겪어보고 나서 지금 진짜 이거 사람 할 짓 못 되는구나. 너무 힘들어. 힘들긴 해. 사회가 계속 불안해지고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은 환경도 그렇고 요즘 같을 때는 이거 고민도 아닌데 코로나에서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동생이 다행히 안 돌아다니고 사고 안 치는 거 그 누가 지인이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까탈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놈의 속마음 꼬리 점수를 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가능하시겠나요? 광고 듣고 해드릴게요. 네, 낼 수 있겠나요? 네네. 내야지 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꼬리는 하나. 왜냐면 얘는 지금 머리를 쓰는 것,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동생은 배려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 그러게. 나는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 동생이. 왜냐하면 누나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엄마가 아직까지 누나가 지금 답을 다 썼어. 엄마가 아직까지 혼자셔.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동생은 남자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엄마한테? 아마 얘도 되게 컨트롤 많이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father like son. 미국도 똑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 동생도 자기 father 안에 like son? father like son. 그러니까 저기 뭐냐 한국말로 씨도둑은 못한다고 하죠 그런 걸. 아 그래요? 근데 그 동생 자체도 분명히 자기가 살다 보면 약간 아빠 같은 그치, 모습이 그치. 자기 스스로 있어, 있다라는 있어. 걸 알 거야. 나이 들면 더 나온다. 그러니까요. 똑같아진다 모습. 그래서 그 모습 자체를 어쩌면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든 상태에서 계속 얼굴을 부딪히면 정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느라 참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동생 자체가 지금 너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병든 와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으로 이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고 왜냐 안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삐딱하게 나간 애들이면 이렇게까지 하진 이 정도로 하진 않거든. 더 이상을 하지. 막 이상하게 돈도 막 이상하게 결제하고 나가서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처박혀서 놀고 자기 먹을 건 먹는데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필수 정말 문제야 오타쿠들. 근데 그게 아니고 남동생은 약간 SOS를 치는 듯한 느낌? 그렇지. 그게 되게 느껴져서 마음이 되게 안쓰러운데 솔루션은 저는 뭐 꼬리는 하나지만 솔루션은 지금 꼬리와 상관없이 이분은 정말 아주 급하게 지금 당장 right now 전문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근데 병원을 보낸다고 해서 근데 병원 갈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안 상담이 가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기 전에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나와 엄마가 대화를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족이 온전히 다 병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화를 내는 대화가 아닌 그냥 절대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누나도 지금 보니까 한 성깔 하는 것 같아.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하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넌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다그셔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먼저 힘들겠지만 동생아 너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면에 너의 얼마나 장점이 있었잖냐. 요즘에 너를 보면 옛날에 그 생기 있었던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아서 누나 너무 마음이 아파. 안타고 차라리 눈물 흘리는 게 나아요. 호소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좋게 누나는 그래도 아직도 너를 믿어. 우리가 지금 너 이제 30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100세 시대인데 너는 이제 3분의 1도 안 살았어. 너무 약간 더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좀 먼저 좀 해줘서 동생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게 그 가족들 중에 우울증이거나 이런 뇌가 아픈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누군가는 곁에서 계속 지켜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긴 해요. 근데 이거 병원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병원도 어느 정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정신이 아픈 사람들. 우린 다 정신병자야. 네, 모든 세상이 다 이 정신병자예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래요. 근데 이게 병원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또 보내놓고 또 엄마는 되게 힘들어하실 거라고. 예. 그리고
병원을 발걸음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우선 그 시도는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꼬리를 3개는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혜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아 내가 남자잖아 라는 생각에 지금 여자들은 그래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빠에 대한 폭력을 혼자만 떠안고 살다 보니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동생에게 늑대꼬리 3개 정도 드리고 우선은 지금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이 동생 우리 누나가 극복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엄마도 누나도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됐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삶을 꾸려나가는데 다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다면 혹시 나도 똑같은 시선으로 동생을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맞아. 생각을 하고 자 동생이 방 밖으로 안 나오면 우리가 방으로 들어갑시다. 네. 어떨까요? 못 들어오게 하겠지만. 아니 그냥 방문을 없애버리든가. 좋다. 오늘한테 방문 뜯어버려. 자 그냥 슬금슬금 방문을 열어놓고 아마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예요. 그렇지. 그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그 영상을 보는데 가족들이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 3식구 여자 둘에 한 식구인데 뭐 밥도 별게 없고요. 그냥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밥을 잘했다 뭐 했다. 그리고 거기 되게 촌사람들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걸 하냐면 이제 촌에 사는데 객지로 20살 되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생각날 것 같아서 미리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몇십만 뷰가 나와요. 그치, 같이. 근데 거기 댓글에 보면 혼자 먹는 거 부러워요. 우리는 식구들끼리 밥 먹어본 적이 없는데 부러워요. 여긴 밥 먹어서 말도 안 해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족들하고 뭘 나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니까 핑계대고 그냥 서로들 그냥 각자 방에 있진 않을까. 근데 어쨌든 밥 먹는 시간을 정해서 동생 그 방에 들어가서 밥 먹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싫다고 문을 걸어 잠그면 문을 따버려요. 그리고 문을 없애버려요. 문을 그냥 버려. 그리고 동생이 왜 그러냐면 문이 고장났다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 병원을 데리고 가요. 이러는 거는 사회적인 뭔가 그럴 것 같고 우선 골방에 박혀 있는 그 사람과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말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방문을 없애는 방법. 저는 그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문을 없애기 전에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가서 라면도 같이 먹어보고 문을 열어주면 밥도 같이 먹어보고 안 열어주면 따서 없애버려. 들어오려고 하면 아마 이게 더 극하게 이렇게 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동생이 폭력적이라는 건 이 사연에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마지못해 그래 내가 니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좀 봐줄게 하는 제스처를 취하도록. 넌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만 먹을게. 대신 그럼, 너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치, 들어왔어. 이렇게. 먹고 있는 거나 봐 이러고 그냥 같이 밥상 끼니 때마다 밥상을 갖고 들어가서 먹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반발을 하거나 문을 나가겠지. 문을 잠가버리면 그 문을 없애버리는 걸로. 그래서 점차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는 거 진짜 안 좋은데, 그치?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면 안 돼. 그럼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려. 밥상을 다 치우고 이런저런 말을 한번 TV라도 같이 봐보고. 그러니까 생활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방 3개가 있으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누나가 지금 때리기 전에 그거 먼저 해줬으면 한 10번만 밥을 같이 먹어봐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라도 안 하면 그때 먹던 밥상을 엎어버리든가. 이게 지금 우리 평균 그래서 2개 나온 거죠. 네네. 사실 이게 전문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센시티브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쉽지 않네요. 저희 생각은 이렇지만 혹시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런 분들 이런 사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라는 게 있으면 좀 조언 부탁드려요. 조언.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은 안 할래요. 왜냐면 나빠? 나쁜 말이야? 저희 집이 너무 까여요. 하지 마. 저희 집이 너무 까여서 제가 이거를 뭐 병원 보내보고 하지 마.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해본 방법으로는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야. 내가 진짜 네 옆에 있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네가 골방에 박혀 있어도 누나랑 엄마가
너랑 똘똘 뭉쳐 있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냥 같이 가서 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유기견들 보면 그 케이지 안에서 벌벌 떨고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해줄 수 있는 건 거기 옆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기다리고 걔가 나와서 건드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 방법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이 다음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지금 당장 뭐 병원을 데리고 안 가요. 그리고 억지로 사람 정신병원을 못 데리고 가요.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상담사가 119가 없어요? 없어요. 카운슬러링이?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문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도 진짜 병이 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한정된 시간으로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 환자의 마음을 열고 이 환자가 입이 트일 때까지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미국 걸리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소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워서 약간 불도 약간 어둡게 하고 앉아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 듣고 마음 되게 그렇게 편하게 전문적인 해주는데. 데를 가려면 상담 시간 한 번에 10여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미국에서도 2-30만 원 한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또 더 멀고 근데 방 밖을 안 나가잖아. 그럼 저기 데리고 가지도 못한다는 맞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많이 받았다는 인지 그리고 옆에서 우선 문을 없애보는 방법 그리고 옆에서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손 잡아주지 않으면 동생이 진짜 더 마음의 상처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팔로우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댓글에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선물은요. 한입의 그룹떡 세트 그리고 누나파티닷컴의 화장품 호호바 오일 퍼펙트 와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소 보내주실 때는 누나파티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스펠링은 영어 잘하는 우리 캐리 누나가 NUNAPARTTTY naver.com입니다. 네, 이름 연락처 주소는 꼭 보내주세요. 화장품도 잘 하세요. 보송촉촉 파데착 끝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물셀 호호바오일.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을 누나파티닷컴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제로.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다 캐리 누나가 가져간대요. 그래